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상 속 IT를 이야기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이슈들 중에서 지난번에 이어서 중국 기업에 대한 이야기 다루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텐센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죠. 텐센트가 어떤 회사인지, 위챗을 갖고 있는 회사이고 대단한 회사이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요새 텐센트보다 핫하게 올라온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화웨이죠. 자, 화웨이 이슈가 언급이 된 거는 꽤 오래됐습니다. 사실상 지금 미국하고 싸우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대리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화웨이라는 회사는 오래전부터 언급은 많이 되어져 왔었어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뿐이죠.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올해 초에 폴더블 폰 기억하실 겁니다. 메이트 10이라고 하는 폴더블 폰을 공개를 했었죠. 조금 있으면 판매에 들어갈 거고요. 삼성하고의 경쟁 구도를 제대로 잡아놨던 회사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 회사가 올해 또 이슈가 된 거 두 번째는 출하량이었습니다. 스마트폰에 있어서 드디어 화웨이가 2위를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죠. 올해 상반기 1쿼터를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2위를 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을 제쳤었기 때문에 다음번 화웨이에서 원하는 것들은 글쎄요, 올해 하반기까지는 1등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여기 더해서 5G 시대가 되면서 화웨이의 가장 큰 장점인 통신 장비,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모든 것들을 화웨이가 1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두려운 곳이다, 이렇게 분위기가 좋게 흘러가고 있을 때 제동이 걸린 게 바로 작년부터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화웨이가 어떤 회사인지, 미국하고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싸우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까지 나온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의견을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소식 같은 경우에는 저도 벌써 한 2번 정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서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오늘은 그거에 대한 연장선에서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상 IT를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사실상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소식을 듣고 있었을 겁니다. 자, 몇 가지 얘기 한번 해보죠. 자, 우선 이 회사가 과연 정말 두려운 회사가 맞냐? 미국이 두려워하는 회사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우선 명안조 CFO가 있죠. 그 CFO가 작년 12월에 캐나다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이 체포가 된 거는 미국에서 요청했기 때문이었었죠. 체포 당시에 이분께서 7개 정도의 여권을 소지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7개. 보통 사람이 7개 여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이거는 스파이 활동을 한 거다, 그런 의심을 받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요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미국의 제재가 들어갔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에는요, 판단을 내리기 전에 도대체 어떤 이슈가 지금까지 있었었는지 팩트를 좀 알아야지 설명하기가 쉽겠죠? 그래야지 우리 의견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화웨이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요. 자, 화웨이는 어떤 회사이냐면 중국의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1위라는 게 굉장히 많은데 5G 특허 출원이 현재 1위고요. 중국 내에서는 스마트폰에 관련해서는 1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매가 1위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기업 하면은 보통 샤오미를 많이 생각하시게 되는데, 샤오미 스마트폰 우린 가성비라고 하죠. 근데 중국에 있는 분들도 가성비가 있는 폰을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샤오미는 그냥 싼 폰, 저렴한 폰, 그 정도의 입장이고, 화웨이는 꽤 괜찮은 걸로 알려져 있죠. 자, 2017년하고 2018년도에는요,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 1위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회사는 대단한 회사예요. 화웨이에서 다루는 제품들을 좀 보게 되면은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다룹니다. 그 중에선 B2C, 컨슈머 제품이라 그래갖고 노트북이라든지 태블릿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과 같은 것들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젠 B2B에서는 네트워크 장비 부분을 건드리고 있죠. 그래서 생각보다 꽤 크고 다양한 영역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 여러 가지 의심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창업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인터뷰에 나와서 미국이 요청을 하더라도 기술을 팔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굉장히 센 발언을 했었던, 우리는 미국에서부터 기술을 훔쳤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창업자 런정페이가 이슈죠. 이 런정페이 이분은 중국의 인민해방군 통신장교 출신입니다. 장교 출신이고요. 1982년에 화웨이를 만들었어요. 44살의 나이입니다, 이분이. 자, 이때 만들었을 때 어떤 회사를 차렸느냐? 통신 장비를 무역 판매하는 업체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결점이 있는 거죠. 통신 장교였었고요. 나와서 회사를 차렸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통신 장비 무역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래서 분명히 군하고 혹은 정보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뭐 당연한 일일 것 같아요. 그럼 중국에서는 이거를 왜 시작했느냐? 자, 똑같이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미국에 있는 장비라든지 해외에 있는 장비를 가져다가 써야 되는데, 해외에 있는 장비를 가져다 썼을 때 보안 위협이 있는 거죠. 혹시라도 미국에서 장비를 들여왔는데 여기 해킹 칩이 심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이슈 때문에 자국에서 만드는 것들을 가지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통신 장비에 많은 투자를 했었던 거죠.
다 특징 중에 하나, 이 창업자가 런정페이이긴 합니다만 모든 의사를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3명의 CEO가 있어서 이 3명의 CEO가 순환보직을 합니다. 순환보직을 해서 한 번씩 수장의 자리를 맡아갖고 의사를 결정하는 걸로 유명해요. 그러다 보니 보통 이제 대표자가 한 명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부분에, 원하는 부서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좀 벗어나서 조금 균형 감각 있게 하겠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회사를 차리고 나서 이 회사의 이름부터 좀 봐보죠. 회사의 이름 화웨이, 그러니까 중화민족을 위해서 분투하겠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너무 센 어감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좀 바꾸긴 했어요. 완화시키긴 했습니다만 여하튼지 간에 민족주의 회사인 것만큼 분명해 보입니다. 좀 강한 거죠. 중국 스타일이에요. 국내에서 화웨이가 이슈가 됐던 이유는 늑대 문화라고 하는 책이 나왔었습니다. 화웨이를 표현을 할 때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게 화웨이의 늑대 문화라 그래요. 근데 늑대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일단 멋있고 굉장히 무리지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상명하복이 확실한 거죠. 자, 우리나라에서 요즘 꽤 많이 싫어하는 문화 중에 하나가 군대 문화 싫어하시잖아요. 회사에 입사했었는데 위에서 시키는 대로 무조건 해야 되고요. 까라면 까라고 하는 분위기, 그거 싫어합니다. 그런데 화웨이는 그런 분위기이다 보니 일단 빠른 거죠. 해야 되니까 빠릅니다. 그러니까 야근이 많고요. 직원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직원들의 퍼포먼스를 극대화시킬 정도로 끌어냈다는 것도 알려져 있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계속 나오긴 했었는데 우선 이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됐었다라고 하는 게 한 가지 있고, 여기서 또 한 가지 특징이, 그렇다면 화웨이의 주주는 누구냐, 대주주는 누구냐. 상장사들은요 대주주가 명쾌합니다. 그런데 화웨이는 상장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관계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자, 우선 주주 같은 경우에는요 창업자 런정페이가 갖고 있는 지분이 2%라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98%는 누가 갖고 있느냐? 18만 명의 직원들이 가지고 있어요. 직원들한테 나눠줬으니까 사실 우리가 공산국가라서 그런 것도 있겠죠. 회사를 만들 때 정말 가족 같은 회사, 모두가 주인인 회사, 이상적인 회사가 화웨이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게 전체가 좋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는 조직이 너무 커져갖고 실제 주식을 나눠주는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가치가 있는 가상의 주식을 나눠주는데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거를 필요하다라면 총회 시간에 팔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자, 미국과의 갈등 구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갈등 구조가 이어지게 됐느냐? 2018년도 12월에 멍원저우 부회장이 캐나다에서 체포가 됐었죠. 체포됐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재 상태인 이란한테 화웨이의 장비를 팔았다. 이건 제재를 걸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슈로 일단은 구속을 시켰습니다. 캐나다에 체포가 돼서 구속을 시켰고요. 이러면서 이제 방향이 여러 가지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자, 우선은 중국에선 당연히 제재가 들어갔고 화웨이도 굉장히 반감을 가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잔잔했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의 정책이 두 가지로 압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동맹국들이에요. 미국의 동맹국들한테 얘기를 했었죠. 야, 이거 화웨이 장비를 쓰게 되면 심각한 우려가 될 수 있다. 보안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쓰지 마. 우리 다 같이 쓰지 말자. 쓰지 말라고 지시를 내린 건 아니지만 다 같이 쓰지 말자. 우리가 지금 동맹국들인데 앞으로 정보를 공유해주지 않겠어. 이렇게 강하게 치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호주하고 뉴질랜드, 캐나다라든지 그래도 이제 일본이요. 일본이 동참을 했어요. 일본이 동참을 해서 제재를 하기로 했고, 영국하고 독일은 동참을 할 줄 알았었는데 아니다. 일정 부분에서는 화웨이 장비를 쓰겠다. 라는 식으로 나와서, 그래서 연일 트럼프라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유럽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심각하게 우려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같이 동참을 해라. 어쨌든 이렇게 국제적인 무대에서 압박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향력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쳐서 지금 사람들한테 야, 이거 잘못 건드리면 미국 큰일 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든 계기가 IT 회사죠. 실제로 화웨이 부품을 뜯어보게 되면 미국의 IT 기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체 기술보다는 해외에 있는 기술이 많다라는 건 그만큼 의존도가 높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5월 15일자로요.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 공급체 보호란 행정명령에 서명을 합니다. 이 서명함에 따라서 앞으로 우선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하고 화웨이 68개 계열사에 대해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렸습니다. 얘네들이랑 거래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앞으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요, 거래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런 분위기에서 정부가 승인해 주진 않겠죠. 이렇게 압박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 대단해? 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 이제 큰 돌멩이가 하나 던져졌죠. 구글입니다. 구글에서 이렇게 선언했어요.
제재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화웨이의 안드로이드 OS 업데이트를 하지 않겠다 라는 식으로 나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원래 안드로이드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누구 다 가져서 개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냐, 앞으로 업데이트되는 OS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OS가 다음 버전이 나올 때 화웨이 건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구매를 했는데 원래 스마트폰의 재미가 그거잖아요. 애플이 먼저 열긴 했습니다만 매번 iOS 같은 것들을 업데이트 시켜주니까 새로운 서비스를 내 스마트폰은 예전에 샀던 건데도 불구하고 OS만 올릴 수 있으면은 새로운 폰을 쓰는 것 같은 경험을 주기도 했었어요. 그걸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안 되는 게 구글 플레이 스토어 설치가 안 됩니다. 유튜브도 못 봐요. 자,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일단 중국의 화웨이는 괜찮다. 왜 괜찮냐? 일단 중국에서 제일 많이 판매하는 폰이 화웨이라 그랬었죠. 중국에 있는 대부분의 폰들에는 구글을 못 씁니다. 아예 못 쓰게 되어져 있고 우회해서 설치를 해야 돼요. 자, 글로벌 버전 같은 경우에는 다르겠죠. 이제 글로벌 시장을 놓치는 안타까움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했냐면 화웨이가 이런 때를 위해서, 뭐 굳이 그런 얘기 하진 않았었지만 우리가 준비를 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OS를 공개를 하죠. 대체 OS 개발을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었고 아크 OS, 해외 버전의 이름이 아크 OS로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크 OS에 대한 상표권과 특허를 독일 특허청에 등록을 했고요. 국내에서, 중국 내에서 쓰는 서비스는 홍몽 O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이 거의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이렇게 개발이 끝난 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그러면 이 OS를 설치하게 되면 앱스토어도 홍몽 OS나 화웨이 OS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진만 보고서 나온 기사들에 따르면은요, 애플의 iOS에 조금 더 가깝게 만들었다라고 하네요. 물론 단점은 있습니다. 구글에서 편하게 다운받았던 분들이 이거 보안 이슈가 있는데 굳이 또 화웨이 거에서 다운을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약점은 분명히 있어요. 자, 두 번째 압박이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뭐냐, 인텔하고 퀄컴에서 반도체 칩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나왔습니다. 반도체 칩이 없으면 스마트폰이 돌아가질 못하죠. 근데 또 얘기합니다. 괜찮아. 왜냐, 기린칩을 갖고 있죠. 기린칩을 갖고 있고 산하 자회사 중에 하이실리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반도체 생산이 가능하다. 충분히 물량을 맞추지는 못하지만 가능은 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괜찮다고 또 나왔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 돌멩이가 크게 들어갔죠. 바로 ARM이 거래 중단을 선언을 했습니다. ARM은 어떤 회사냐면 영국 회사인데요. 소프트뱅크가 투자를 해서 거의 인수를 했죠. 자, 이 상황에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하는 일은 반도체를 설계합니다. 만들진 않아요. 설계를 한 다음에 그 설계도를 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대부분의 회사들이 ARM에서 설계한 걸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칩들을 만들기도 하고 더 강화된 것들 서비스를 구축을 하는데 기반이 될 수 있는 설계도가 없어지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자, 방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화웨이 기린칩이라든지 서버에 들어가는 쿰폰 920이라든지 다 이 ARM 설계를 기반으로 해요. 그럼 현재 생산한 것들을 버틸 수야 있겠지만 이후부터는 힘들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심장에 칼을 꽂았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던 겁니다.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에서는 무기로 어떤 것들을 꺼냈느냐? 애플을 제재하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화웨이에선 처음 얘기했었죠. 애플은 우리의 스승이다. 애플은 앞으로 계속 써도 괜찮다. 난 애플을 사랑한다. 라는 식의 언급이 먼저 됐었고요. 이 제스처에 대한 화답인지 애플에서도 얼마 전에 스타트업들을 위해서 애플의 앱스토어 개발하시는 개발자분들을 위한 센터를 설립을 했다라는 기사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젠 자원 전쟁이란 말이 이어지게 되면서 히토류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히토류 압박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히토류가 나오면서 중국에서 전 세계 히토류 매장량이 많고요. 여기서 다 출시가 되더라. 큰일 났다. 라는 소식이었는데 의외로 덤덤했죠.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히토류는요, 요즘에 워낙에 많이 언급이 되다 보니까 저도 간단하게만 이야기 드리면 원소를 이야기를 하고요. 이 원소가 자연 상태에서 모여있는 곳이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게 발견하기가 힘들진 않아요. 매장도 힘들게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재 얘기가 나오는 미국에서도 히토류를 가지고 있죠. 역시 중국도 가지고 있고요. 매장되어 있는 곳들은 많은데 북한도 있고요. 문제는 이 매장되어져 있는 거 발견하는데 우선 방사능을 씁니다. 오염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캐고 난 다음에 이거를 정제하고 재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쓸 수 있는 부품을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유독가스라든지 화학물질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전기자동차,
다 이 부품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게 되는데 환경 오염이 되다 보니 그래서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사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오히려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중국에서 제재를 걸고 나오니까 미국이 뭐라 그랬느냐? 공장 다시 돌리면 된다. 맞죠? 이미 공장이 있으니까 다시 돌리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문제가 아니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이미 학습이 됐습니다. 중국하고 일본이 센카쿠 열도에서 한번 붙었었거든요. 일본에서 중국 어선이 잘못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선장을 구속시켰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 중국이 히토류 무기를 썼어요. 그리고 바로 석방을 시켰죠. 자, 그때가 학습되어져 있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말레이시아에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해서 회사와 같이 투자를 해서요, 말레이시아 쪽에서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히토류에 대해서 약간 저항이 생긴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흐름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럼 이 와중에 우리나라의 포지션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어요. 항상 이런 식이었었죠. 중국에서는 우리 편을 들어라 얘기를 하고 미국은 선택을 해라. 이거 지금 예전에 사드 얘기랑 좀 비슷하게 흘러가긴 합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우리의 스탠스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안 하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예전에 조선청력이라는 책이 있었고요. 그런데 한국책력이라는 책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강대국은 아니죠. IT 강국이라는 말도 약간 애매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느 한 곳의 편을 드는 것보다는 일단은 움츠리고 보는 상태에서 양쪽의 분위기를 보고 맞춰야 되는 건 맞죠. 예를 들면 삼성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마냥 좋아할 수만 없는 게 화웨이가 지금 추적을 못하게 되니까 올해 이 사이에 치고 나가게 되면요, 스마트폰 1위는 유지를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판매량이죠. 반도체 부분에서도 이미 화웨이 쪽에서 사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매출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가 한 가지가 있고요. 자, 또 한 가지 재밌게 가는 거는 각각의 연기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화웨이 거래 조치와 관련해 가지고요, 네트워크를 보수 점검하거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제공돼야 되니까 임시 라이센스 90일짜리가 발급이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구글에서도 지금 업데이트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90일 동안에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이제 오늘 올라온 소식 중에 하나, 미국의 국방 분야에서도 화웨이의 거래 제한 연기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올라왔죠. 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국회의원 9명한테 2019 회계년도 국방 수권 법안 NDAA의 시행을 늦춰야 된다는 서한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이 이유가 이 규정이 시행이 되게 되면 납품업자의 숫자가 줄어든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이미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는 곳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일순간에 끊을 수 없는 겁니다. 스마트폰 교체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돈이 들어가니까. 사실 이게 락인 효과이고 화웨이의 힘이기도 하겠죠. 마찬가지로 구글 같은 경우에도요, 화웨이와 거래를 해달라는 로비를 펼친다는 얘기가 바로 어제 신문에 또 나왔었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냐? 그러니까 대체 OS를 화웨이가 만들었다는 소식 아까 얘기 드렸었죠? 그렇게 되면은 이걸 쓸 경우에 미국에 있는 시민들도 화웨이의 OS를 업데이트 시켜서 그거를 쓸 경우에 오히려 보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구글 OS는 완벽하게 해킹의 위험에서 자유롭냐? 그게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이유 때문에 제재를 좀 풀 필요가 있다. 화웨이와 거래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구글에서 나온다라고는 이슈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이냐? 많은 분들이 장기전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IT에 대해서 지금 장기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침체가 되기 쉽고 이러다 화웨이는 파산한다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제가 화웨이를 두둔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화웨이 장비를 쓰는 것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 사견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화웨이가 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너무나 큰 회사이고 망할 것 같진 않아요. 대신에 제재가 들어가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번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는 게 되겠죠.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건 이미 ZTE라는 회사가 똑같은 방식을 통해서 회사가 망할 정도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살려는 들인 거죠. 그러면서 나왔던 게 굉장히 많은 벌금을 받았고요. 벌금과 더불어서 경영진과 이사진을 교체를 시켰습니다. 그럼 화웨이? 해법에서는 그런 해법으로 풀어갈 게 보이는 거죠. 역시 화웨이에서도 인식을 했었는지 그렇게는 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이슈를 봤었을 때 가장 빠른 해결책은 그쪽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웨이가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제재 조치에 서명을 한다라든지 뭐 보안 이슈에 대해서 더 많이 강화하겠다는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거를 통해서 무역 전쟁의 시발점을 무역 전쟁에 지금 시작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경쟁 우위를 가져갈 거는 분명히 보입니다. 하지만 화웨이는 망하지 않는다. 물론 그 제품들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교훈 중에 하나는 그거 같아요.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는
일단 OS 장비.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구글도 갖고 있고요. 아이폰도 갖고 있죠. 자체 OS가 필요하다라는 것들 하나 하고, 네트워크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싼 거를 가져다 경쟁력 때문에 쓰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미국과 중국 한 번씩 다 보안 위험 때문에 통신 장비 업체에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도 역시 보안 문제가 계속 확산이 되고 있죠. 5G 시대에 맞춰서 개인적인 보안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보안까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자, 화해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대로 마무리가 되어질지 아니면 뭐 1년 이상 가야 될진 봐야겠지만 중간중간 바뀌는 소식이 있으면 제가 중간에 주간 IT를 다룰 때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뭐 오늘 방송에 있어서 제가 팩트만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 동의하시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으시긴 하겠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이렇게 큰 맥락에서 한번 보시면서 앞으로 나오는 뉴스 기사라든지 앞으로 언급되는 이야기들을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재밌게 이 싸움 관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어서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